네, 반갑습니다. 이제 본사에서 진행하는 대전 미팅입니다. 그 대전 미팅을 종결하려고 하다가 이제 계속 하는 이유가 있어요. 특판 팀들은 철저하게 이제 세션 형태로 가겠지만 아직까지 이제 일반 대리전문 선생님들이 세션까지 이렇게 가기에는 시간적인 것도 좀 필요하고 또 누군가가 먼저 하고 있는 모양을 보여줘야 복제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정 정도 투트랙으로 갈 겁니다. 일반 대리점은 이렇게 이제 교육 위주의 내용이 조금 더 지속될 거고, 특판 팀들은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수평 형태의 세션이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2분화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일단 대전 미팅은 계속 좀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그 우리가 1박 2일로 하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죠. 뭐 본부장 워크샵, 총판 워크샵 있었고, 어제 이제 부울경 중심 영남 호남을 묶어서 하는 이제 대전 워크샵이 있었는데 당일 행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평가 피드백이 당일 행사가 훨씬 더 임팩트가 있었고 감동이 컸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또 함축되어 있긴 하겠지만 그걸 이제 객관적으로 놓고 딱 비교했을 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1박 2일이다 보니까 진행하고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욕심을 많이 넣었겠죠. 그죠?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서로가 좀 친목도 다지고 그 다음에 몸으로 좀 부딪히면서 서로가 좀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자기를 볼 수 있는 시간, 뭐 이런 여러 가지 욕심들을 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당일 행사에서는 이제 그런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욕심을 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정인이 갖고 있는 모든 걸 뿌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은 것들을 제거했겠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빠르게 밀도 있게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사실은 장점도 배가가 되지만 단점도 배가가 되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보면. 좋은 면도 두 개로 느끼지만 안 좋은 것도 두 개로 보게 됐는데 왜 정의는 안 좋은 게 별로 안 느껴질까요? 행사에 있어서. 그건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골격인 본질이 정의가 드는 문화 이런 내용의 본질이 선한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더라도 안 좋은 쪽의 에너지가 전폭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죠? 여러분 그냥 믿고 일을 저질러라. 일을 저질게 되면 어떻게 나온다? 안 좋은 조건보다 좋은 조건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제가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이게 우리 회사가 건강인 정신이나 문화가 없는 회사라면 분명히 안 좋은 결과나 안 좋은 내용이 훨씬 더 많게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사람을 좀 배려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일의 결과는 나오지만 사람과의 감정관계가 다 뒤틀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정의는 기본적으로 뭐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근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속도를 내더라도 그러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서로가 어지간하면 다 믿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진행하는 팀이 저렇게 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믿어주는 팀. 이게 정인이 만들어 놓은 근간이고 본질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하시죠? 누구라면 일반인이라면 다 한 번쯤 오해할 수 있고 의심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는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진행하시는 분들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저걸 저렇게 한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좋은 에너지가 계속 상쇄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약간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효율적이고 일을 빠르게 추진하는데도 특별하게 데미지가 없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저는 본질만 생각한다. 본질만 본다고 했잖아요. 아류들한테 흔들리지 않고 아류들한테 휘둘리지 않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본질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왜 명쾌하고 왜 남들이 봤을 때 되게 세상을 쉽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걸 한번 제가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삶에 있어서 본질이라고 한다면 몇 가지가 있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거 본질이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건 이거는 근원적인 겁니다. 그죠? 뭐 그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든 연인 간의 사랑이든 이 사랑이라는 게 없으면 인간의 어떤 유익이라는 게 없잖아요. 삶의 유익이라는 게. 그럼 사랑이 본질인 것이고 근원적으로 또 믿어주는 것, 이것도 본질이에요. 우리가 자식을 근원적으로 믿어주지 계산하고 믿어주나요? 내가 어떨 거라고 예상하고 재단해서 믿어주나요? 아니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믿어주잖아요. 근원적으로 믿어주는 것도 본질인 겁니다. 이거는 뭐 세상이 바뀌고 모든 게 바뀐다 해서 바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본질이에요.
그 다음에 선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도 본질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좀 더 선하게 좋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좋은 에너지를 계속 풍겨내는 거, 이것도 본질이잖아요.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누가 재단하나요? 누군가는 하죠. 야, 그렇게 해프니트 하지 마라고 하지만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내가 좋은 에너지를 계속 영향력을 펼치는 것은 이거는 어떤 누구도 재단할 수 없는 근원적인 본질이에요. 맞죠? 자, 그 다음 또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도 본질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이거는 뭐 때문입니까? 왜 우리가 사람 마음을 얻어야 되죠? 우리는 공동체의 성원이에요. 개인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사회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고, 규범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 마음을 묶지 않고 공동체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사람의 마음을 묶어내는 것도 자, 이거를 우리가 사적 영역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일반인과 진짜 본질을 잘 푸는 리더들과의 차이가 뭐냐? 대부분은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사적으로만 활용합니다. 자, 그럼 리더는 뭐다? 리더는 이거를 공적으로 갖고 와서 미션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리더는 뭐다? 이런 사적 영역의 본질을 어떻게? 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리더라고 합니다. 자, 자식을 근원적으로 믿어주는 거. 이거는 뭐다? 내 조직, 내 구성원들을 근원적으로 믿어주는 걸로 전환할 수 있는 사람. 이해가 나요? 그냥 자식을 그냥 근원적으로 사랑하는 마음, 이거를 조직원을 근원적으로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공적으로 갖고 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리더인 겁니다. 사적인 본질적인 이 원론을 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뭘 한다? 리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사적 감정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 모든 본질적인 중요한 요소들을 공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정리가 되나요? 그래서 리더는 공적 미션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뭐라고요? 공적 미션을 수행하는 사람. 공적 미션이라는 건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전부 사적인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본질일 거예요. 이해가죠? 사적인 본질을 공적으로 갖고 와서 그걸 수행하는 걸 공적 미션이라고 한다. 우리 아이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 조직원을 근원적으로 사랑하고 우리 아이만 근원적으로 믿어주는 게 아니고 조직원을 근원적으로 믿어주는 힘, 이게 바로 공적 영역의 미션이다. 자, 그리고 리더가 갖춰야 될 추가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조직원들의 욕망을 채워줘야 돼요. 리더는 뭐다? 뭐에 가장 중점을 둬야 된다? 조직의 욕망. 조직원의 욕망을 채워줘야 돼요. 자, 조직원이 욕망이 있는데 네 양보하고 배려해. 조건 없이 무조건 같이 해야 돼. 네 성과도 이게 담아줘야 돼. 이거는 절대 안 돼요. 조직원의 개인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는 조직은 그건 조직이 아니에요. 이해가 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 공산주의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이해가 가시나요? 너무 좋은 사상이잖아요. 서로 공평히 나누자. 근데 거기 뭐가 빠져있죠? 개인의 욕망이 보장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이 두 가지가 항상 병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리더는요, 조직원의 성장을 돕는 일을 하지 조직원의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리더는 뭐다? 조직원에게 성과를 끄집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뭐다? 조직원의 성장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이 리더다. 그럼 여러분들이 과연 내 구성원들을 어떻게 성장시킬 건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결과를 도출할 거냐는 그 다음 문제고, 성장하지 않는데 이상적인 결과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아니죠. 이례적인 결과밖에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성장이 되면 근원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이해가나요? 그의 실력에 의한 결과가 나와야지 그냥 단순한 어떤 방법에 대해서 방법을 바꿔서 요행을 통해서 나오는 성과는 그건 성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조직원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과 조직원의 성장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리더다. 자, 그 다음에 공동의 미션을 설정하고 수행하는 일을 해야 돼요. 자, 공동의 미션을 설정하고 수행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공동의 미션. 공동의 미션. 개인의 욕망을 채웠어. 그리고 개인들을 성장시켰어. 하지만 뭐까지 채워줘야 된다? 공동의 미션. 왜 공동의 미션이 필요할까요? 분명히 그 조직 안에는 이탈자도 생기고요, 비능률자도 생겨요. 맞나요? 그 모든 구성원에 따라오지 못하는 낙오자가 있단 말이죠. 그걸 실력으로 규정한다면 정당해요. 이 실력이 없으니까 하면 되지만, 우리가 사람을 실력으로만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사회가 왜 장애인들을 돕죠? 왜 미취학 아동을 돕습니까? 국가가? 그거는 사회의 숙명, 사회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의 존립의 사명인 겁니다. 왜? 개인들이 스스로가 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미취학 아동, 부모가 다 죽었고 혼자야. 장애, 두 다리가 없어. 그런 사람에게 네가 능력이 없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잖아요. 이해가나요? 그거를 사회가 책임지는 행위, 이거는 사명인 겁니다. 이 일을 공동체 안에서는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능력이 게을러서 한다면 당연히 배제하는 게 맞지만, 최선을 다하는데도 성과를 못 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공동체가 일정 정도 그 부분을 커버링 해줘야 됩니다. 이게 공동체의 숙명인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나요? 하지만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은 뭐가 없나요? 그게 개인의 욕망을 채울 룸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법으로 정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식회사가 맞느냐, 협동조합이 맞느냐, 주식회사가 맞느냐, 사회적 기업이 맞느냐,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다? 두 가지가 다 복합되어야만 가장 완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전부 다 이분법적 논리단 말이에요. 있고 없고, 맞고 안 맞고, 맞아요. 이제 그런 논리는 우리는 배제해야 된다. 그게 뭔데? 그게 홍익사상이에요. 홍익사상은 뭐다? 그런 걸 배제하고 그냥 사람을 보자는 겁니다. 사람을 이롭게 하자는 거예요.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자가 아니라 그냥 사람 자체를 도와주자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냥 도와주는 거지, 이뻐서 도와주고 능력이 있어서 도와주고 열심히 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가나요? 그런 것들을 제차하고 그냥 근원적으로 사람은 믿어주고 도와주는 대상이에요. 이게 바로 홍익사상입니다. 그를 빛나게 해주는 것. 그가 부족하고 넘치고 이걸 따지지 않고, 그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지 않고를 떠나고 인간이란 그 자체의 존엄감을 우리는 믿고 빛나게 하자. 이게 홍익사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 얻을 건지를 한번 잘 보세요. 사회의 가장 큰 갈등은요, 노력하지만 안 되는 사람, 또는 불가항력적인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신분 보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체적인 결집력이 생겨요. 나도 나중에 장애인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나도 비능률이 나올 수도 있죠. 열심히 해서 잘 되고 있지만 자칫 내가 갑자기 치매가 와서 이런 판단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육체적인 어떤 장애를 통해서 더 이상 행위를 못할 때는 나도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공동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가장 낙후되어 있는 사람, 가장 비능률 조직을 신분 보장해주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냐. 이해가나요? 그래야 조직이 전부가 충성을 하고 그 조직의 성원들이 그 조직의 전체적인 성공을 위해서 같이 결속되고 결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시 리더는 뭘 봐라? 가장 부족한 것, 가장 어두운 곳을 항상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손길이 미쳐야 될, 우리가 마지막 끝까지 신분 보장을 해줘야 될 구석이 어디 있는지 이걸 항상 찾아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잘하는 사람에게 훈장을 주고 잘하는 사람에게 포상을 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혹시나 낙후되어서, 그죠? 빈정상해서, 섭섭해서, 억울해서 뭔가가 지쳐있거나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 우리는 찾아서 뭐다? 그에게 더 많은 정성을 들이고 용기를 주고 사회적 보장 시스템을 가동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다? 주식회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법인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법인 안에 뭐다? 가장 기본적인 신분 보장을 해주자는 거예요. 하지만 뭐다? 개인의 성과는 성과대로 인정해주고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그들의 가장 근간인 기본적인 신분 보장을 해준다면 갈등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 맞아요? 조직 간의 갈등,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 이런 모든 갈등은요 결국은 시스템의 문제인 겁니다. 이걸 만든 사람이 어디까지 고민해서 만들었느냐, 이게 근본적인 차이예요. 그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보고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자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잘 된다고 해서 잘 되는 사람만 우리가 부추기고 응원해 줄 게 아니라 그 속에 소외된 사람들이 누군지 그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도 한번 보자는 겁니다. 보여지는 능력만 볼 게 아니고 그가 숨겨져 있는 능력은 언제 발휘되죠? 환경이 편안해지고 환경이 자유로워질 때 그들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다 초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잠재 능력으로 인정한다. 그게 언제 나옵니까?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나오잖아요. 저 무대 나가서 춤추거나 이게 생뚱맞게 아무도 모르는 사람 앞에 나가서 춤추라면 춤춘다 안 춘다? 안 춘다. 근데 가족 모임에서 언니가 춤추래. 그 언니가 먼저 춰봐. 그러면 동생이 나가 춘다 안 춘다? 뭐 쪽팔릴 게 뭐가 있어. 다 아는 사이인데 내가 춤 못 추는지 다 알고 있고 몸친지 다 알고 있잖아요. 이해가 가요? 이거는 뭐냐면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줄 때 그 잠재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원들의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 좋은 에너지가 도는 조직 문화로, 선한 에너지가 발현될 수 있는 조직 문화로, 그리고 조금 지치고 어려워도 의지할 수 있는 조직 문화로 우리는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문화예요. 조직 문화고 정신입니다. 정신은 뭐다? 모든 구성원이 그런 마음을 계속 지향하고 있는 걸 정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틀을 만든 걸 문화라고 표현합니다. 그 두 가지가 없이는 어떻게? 또 시간이 지나면 끊임없이 갈등이 이루어지고 조직은 분열됩니다. 맞나요? 에너지를 모아놓고 멋있는 팀워크를 만들어놨는데 또 깨지고 또 갈등 생기고 또 분쟁이 일어나고 끊임없는 그 일의 힘소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그 두 가지에 항상 뭐다? 집중을 내려놓으면 안 된다. 뭐 우리 조직 안에 어떤 정신을 심어 넣을 건지, 우리 조직 안에 문화를 어떤 판으로 유지시킬 건지를, 그게 절대절명의 본질이에요. 그걸 내려놓으면 안 된다. 그러면 분명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후폭풍이 일어난다. 갈등이 생기고 서로가 엄해하고 서로가 멸시하고 서로가 질시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그러면 능력은 빵이에요. 그래서 뭐에 투자라? 사람에게 투자라. 제가 사람에게 투자라.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저축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투자하는 방법은 뭐죠? 교육이죠. 교육. 내 머릿속에, 자 보세요. 내 머릿속에 지식을, 1000억짜리 지식을 담지 마라. 뭐예요? 내 그릇을 1000억짜리 그릇으로 만들고 지식을 비워라가 교육의 핵심이에요. 1000억짜리 지식을 담아라가니라 뭐다? 1000억짜리 지식과 경험을 담을 그릇을 만들어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교육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육은 뭐다? 가르치는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슨 교육? 끄집어내는 교육. 끄집어내는 교육, 그의 잠재 능력을 끄집어내는 교육, 그의 초자연적인 에너지를 끄집어내는 교육이 돼야 되고, 그 그릇을 비워주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죠? 그 말은 모든 구성원에게 그런 그릇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는 걸 믿고 비우면, 쓰레기를 비우면 다시 치운 공간에 나온다는 걸 믿는 거,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이다. 구성원을 그래서 뭐라고 봐라? 평가하지 마라. 근원적으로 그냥 믿어라. 이유는 그냥 초자연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고 초자연적인 뭐다?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주는 거. 이게 사업의 시작입니다.